안녕하세요. 삶의 온도 라디오입니다. 혹시 무조건 다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게 최고야 하며 고집을 부리거나 직장에서 고객이 다른 데선 다 이렇게 해 라며 따지는 상황. 아니면 시댁이나 처가댁에서 어른들이 이게 맞아 하시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때. 심지어 동창회에서 친구가 옛날 얘기로 내가 맞아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까지. 이런 고집쟁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대화가 꼬이고 마음이 무거웠던 적 우리 중년이라면 다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 피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난감하기만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엔 어떤 고집쟁이와도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진짜 만능 한마디를 알려드릴게요.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배우자든 고객이든 시댁 어른이든 동료든 친구든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가 훨씬 따뜻하고 쉽게 풀릴 거예요. 먼저 이 만능 한마디를 공개합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이런 건 어때요, 예요? 이 한마디 왜 이렇게 강력하고 만능일까요? 비결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에 있어요. 첫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하는 말은 상대의 주장이나 감정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중년은 특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내가 존중받는지 그런 걸 민감하게 느끼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방어적인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둘째, 이런 건 어때요? 라는 질문은 대화를 살짝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마법이에요. 논쟁을 이어가는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가져오죠. 이 한마디는 정말 어떤 상황에도 다 어울려요. 배우자와의 소소한 일상 대화, 직장에서의 고객 응대, 어르신들을 대해야 할 때, 동료와의 의견 충돌, 심지어 친구들과의 뜨거운 논쟁까지.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럼 이 한마디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가정에서의 배우자와의 대화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말 저녁 메뉴를 정하면서 이 고기는 이렇게 요리해야 돼 하며 고집을 부린다고 해볼게요. 보통 이런 순간 나도 내 방식이 더 낫다 하면서 부딪히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 알겠어. 근데 이번엔 이런 스타일로 해보는 거 어때? 그러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하면 신기하게도 배우자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며 마음을 열곤 해요. 제 지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우자가 매번 주말엔 한식만 고집했는데 어느 날 이 한마디로 다른 메뉴를 제안했더니 오, 이거 맛있네 하며 웃더래요. 그 뒤로 부부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순간부터 대화가 달라지면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두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의 고객 응대예요. 카페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많으시죠? 고객이 다른 매장에선 커피를 이렇게 줬어 하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맞아 라며 따질 때요. 짜증이 솟구칠 수 있지만 여기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우리 매장 스타일로 이런 건 어때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고객도 내가 존중받는구나 느끼며 불만이 사그라지곤 해요. 실제로 제 친구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고객이 설탕 왜 이렇게 적게 넣었냐 며 따졌을 때 이 한마디로 다른 음료를 제안했더니 고객이 미소 지으며 그럼 그걸로 줘요 하더래요. 심지어 그 고객 단골이 됐다고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순간 정말 기분 좋죠. 세 번째 사례는 시댁이나 가족 모임에서의 대화예요. 시댁, 처갓댁 어른들이 육아나 생활 방식에 대해 이게 맞아 하시며 고집을 부릴 때 참 난감하죠. 예를 들어 아이 교육에 대해 애는 이렇게 키워야 잘 커 하시면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요즘 이렇게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현대적인 교육법을 살짝 제안하면 어른들도 자신의 경험이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끼면서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제 친척 중에 시어머니와 육아 방식으로 자주 부딪혔던 분이 계셨어요. 이 한마디를 썼더니 어머니가 그럼 한번 해봐 하시며 웃으셨다더라고요.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비결, 바로 이 한마디예요. 네 번째 사례는 직장의 동료와의 대화예요. 동료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럴 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하며 다른 의견을 안 들을 때요. 이런 상황에선 감정이 상하지 않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이런 접근은 어때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동료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며 대화에 귀 기울이게 돼요. 제 동료 중에 팀장님이 고집 세게 밀어붙일 때 이 한마디를 썼더니 팀장님이 좋은 생각이네 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직장에서의 협업이 훨씬 쉬워지는 순간 정말 값지죠. 다섯 번째 사례는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에서의 대화예요. 동창회에서 친구가 옛날 얘기나 정치 얘기로 내가 맞아 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요. 이런 순간 논쟁으로 번지기 쉬운데 여기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알겠어. 이런 건 어때? 그러면서 화제를 살짝 바꾸면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 친구가 동창회에서 정치 얘기로 과열될 뻔했을 때 이 한마디로 최근 여행 얘기로 넘겼더니 모두가 웃으며 화기애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의 시간이 훨씬 즐거워지는 비결이죠. 여섯 번째 사례. 이 문장은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이 한마디는 빛을 발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이 이렇게 해야 공평해 하며 고집을 부릴 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이런 방식은 어때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안하면 이웃도 그럼 그렇게 해보지 하며 대화가 풀리곤 해요. 제 이웃 중에 주차 자리로 자주 다투던 분이 이 한마디를 썼더니 이웃과 오히려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만능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런데 왜 이 한마디가 이렇게 잘 통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돼요. 특히 우리 중년은 인생의 무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맞아 나는 마음이 강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엔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배우자가 고집 부릴 때, 고객이 따질 때, 어르신이 우길 때, 심지어 친구가 목소리를 높일 때도 그들은 사실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줘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라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이런 건 어때요? 가 부드럽게 대화를 이끄는 비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 내가 맞지 하며 고집 부린 적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을 떠올리면 이 한마디가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한마디를 더 효과적으로 쓰는 몇 가지 실전 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톤이 정말 중요해요.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해요. 비꼬거나 건성으로 들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부드럽고 따뜻한 톤,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이 말해보세요. 둘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해요. 상대가 감정이 격앙돼 있을 때는 2초에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말하세요. 그 짧은 침묵이 대화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셋째, 비언어적 신호도 잊지 마세요. 이 한마디를 말할 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15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여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내가 진짜 너 말 듣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넷째, 그래도 상대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요. 침착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렇군요. 서로 다른 의견도 멋지죠.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 한 문장으로 품격 있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이 한마디의 힘,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 주변의 사례 몇 개 더 나눠드릴게요. 제 친구가 배우자와 늘 집안일 분담 문제로 부딪혔어요. 배우자가 이건 당신이 해야 돼 하며 고집을 부렸는데 어느 날 친구가 미소 지으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이런 방식은 어때요? 하며 새로운 분담 방식을 제안했더니 배우자가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하며 웃더래요.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다고 해요. 또 다른 친구는 가게에서 고객이 터무니없는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 한마디로 대안을 제시했더니 고객이 만족하며 단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사촌은 처가댁에서 장모님이 집은 이렇게 정리해야 해 하실 때 이 한마디로 대화를 풀었더니 장모님이 너 말 잘하네 하시며 웃으셨대요. 이렇게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이 만능 한마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이런 건 어때요? 를 오늘부터 써보세요. 배우자와의 소소한 대화, 직장에서의 고객 응대, 어르신들을 대할 때, 동료와의 의견 충돌, 친구들과의 뜨거운 논쟁, 심지어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까지. 이 한마디와 부드러운 미소, 고개 살짝 기울인 자세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가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 중년의 지혜는 이미 이런 상황을 다룰 힘을 갖고 있죠. 그 지혜를 살짝 꺼내서 더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보세요. 여러분은 고집 부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이 한마디를 써보시거나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온도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